안녕하세요. 유아 읽어주는 남자 드림진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내일 모레 다가왔는데 사실 분위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한 2년 전, 작년인가에 걸어놓고는 다시 없애지 않아가지고 계속 저희는 성탄절 준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에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었던 집이었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더 조용하게 지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한 건 어떤 거냐면 그 유학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볼까 해요. 사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제가 유학원으로 운영하면서 에이전트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 자부심도 가집니다. 보람도 가지고요. 이 일이 재밌었고요. 저한테는 또 10여 년 이상 저에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지원이 되었던 하나의 비즈니스였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블로그 운영하는데 그 블로그에 유학원 창업 관련된 세미나나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경험한 또는 어떻게 셋업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운영하시는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조언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해볼까 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유학을 준비하면서 유학원은 사실은 끼지 않고 유학원은 거래하지 않고 자신이 유학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 거기 긁으면 안 돼. 너 때문에 쇼파 엉망 됐잖아. 일로 와. 여기 있어.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유학원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유학원 입장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그 해외에 있는 어학원들이나 대학교들, 그러니까 정식으로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쉽게 말하면 유학과 관련된 어떤 비즈니스는 B2C,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커스터머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다 B2B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죠, 그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B2C, 커스터머로 다시 가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아직은 유학 비즈니스가 이제 OTO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서비스 자체가 사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그런 어떤 어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잘 비즈니스화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큰 돈이 오고 가는 거고 또 누군가의 아주 사소한 거지만 어떤 케어적인 부분이나 서류 관련된 작성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바일 상에서 어플만으로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비대면으로 비즈니스가 된다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유학원을 끼고 유학 진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선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겠죠. 아니면 이미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분에게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 큰 돈을 사기당하지는 않을까, 막상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약간의 걱정과 그리고 고민들이 반영된 의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전적으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이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반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신뢰를 주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근데 확실하게 유학원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일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유학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학교에 대한 서칭을 시작해요. 이렇게 정보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현지에 있는 그 학교 학생의 재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 학생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거나 커리큘럼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가지고 있는 terms and conditions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규정 관련된 설명들도 해야 되고요. 학교 운영에 대한 거, 위치, 또 그 학교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도 에이전트들은 다 해드리지만 개인이 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겠죠. 그래서 계약이 만약에 잘못되거나 했을 때는 보상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했을 때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죠. 그래서 학교의 등록사항이라든지 지금같이 코로나에 대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학생이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에이전트가 기존에 거래하던 채널인
학교들과의 소통함에 있어 또는 학교가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취합을 하고 그 자기에게 맞는 정보를 자신이 등록한 학생에게 적용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에이전트들을 통했을 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는 뭐냐면 학교들이 학생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학교에 직접 등록했을 때 이거는 이제 다이렉트 거래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금액을 싸게 해주는 게 있지 않을까. 왜 저희는 에이전트로서 커미션이라고 하는 걸 받거든요. 그럼 그 커미션만큼을 학교가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닐까,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거의 90%에서 95%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학생에게 그 금액을 할인해 주지 않아요. reg rate이라고 해서 정규 가격이라고 하는 게 100이라면 그냥 100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들한테는 자기들과 계약되어 있는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대로 청구를 하게 되고 학생이 에이전트한테 돈을 보내거나 학교에 돈을 보내면 그 계약되어 있는 그 커미션이라고 하는 부분만큼은 이 두 회사가 거래를 해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라든지 아니면 인보이스라든지 또는 국제 간의 트랜잭션이 생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커미션이 결국 에이전트가 학생을 위해서 레프레젠테티브로서의 어떤 뭐라고 할까 대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출장을 다니면서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라든지 떠나기 전에 기타 물건들을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담당자가 출장 가서 현지에서 가서 밥을 한 끼 산다든지 현지에서 픽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 이렇게 디덕트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도 안 받고 케어도 하나도 안 받고 일절 그런 서비스를 안 받는데 가격을 할인 받겠다 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죠. 95%의 학교들이 그런 걸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유학원들과의 학교와의 어떤 교류 관계들 때문에 학생들이 다이렉트 부킹이라고 하는 어드밴티지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인 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저 에이전트 끼지 않겠다. 사실 에이전트를 끼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학비에 대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이렇다고 하는 일들이 신문지상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에이전트가 등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돈을 직접적으로 에이전트한테 주지 마시고 학교로 다이렉트로 송금시키시면 됩니다. 카드로 결제하셔도 되고 현금으로 돈을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할인받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에이전트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거래를 하시는 거고요. 또 에이전트들이 알아서 요즘은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서로 가격적인 부분이 됐든 현재 케어적인 부분이 되었든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선물에 대한 부분이 되었든 각 유학원들마다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그 이야기의 요지는 뭐냐면 에이전트들이 무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돈을 받죠. 학생한테 받는 게 아니라 계약되어 있는 학교로부터 받죠. 하지만 모두 출처는 어디다? 학생에게서 나오는 거죠. 학생이 학교에 보내고 학교가 에이전트랑 계약되어 있는 금액만큼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고객인 학생이 돈을 지불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트랜잭션 상에서는 학생과 에이전트의 거래가 성립이 안 되고 학교와 에이전트와의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 약관이라든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약서 상에서는 유학 대행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 보호원이나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제 이야기하실 때는 그런 근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 커미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금액의 일정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학생 본인이 스스로는 조금은 알고 계셔야 되겠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내가 1,000만 원 냈다고 해서 그 1,000만 원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건 그런 구조는 아니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이 학교가 실제로 제공해드리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학교와의 어떤 이슈에서 생긴 부분이고, 에이전트들은 그것을 대행해드리는, 등록을 대행해드리는 역할까지만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까지, 현지 케어도 포함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현지 케어까지,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서비스 항목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런 항목들까지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냥 에이전트 없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제가 에이전트지만 저는 에이전트를 끼고 일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의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거고, 현재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면 적어도 밥 한 끼라도 더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되고, 지금같이 이제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들 변수가 생겼을 때 현지에 있다면 공항에서의 어떤 샌딩부터 시작해서 픽업, 그리고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런 어떤 그 사후 처리들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학교 등록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좋다. 뭐 제가 에이전트라서 그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이렉트로 하겠다, 학교에 메일 보내시면 됩니다. 학교에 메일 보내서 내가 다이렉트 부킹을 원한다 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95%의 학교들은 아니지만 한 5% 정도 학교들은 너가 다이렉트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일정 금액만큼 더 할인을 해줄게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활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시면 믿을 수 있는, 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좀 애매해요. 대형이라고 해서, 제가 뭐 대형을 깨는 건 아니지만, 대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잘하고 소형이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를 다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미팅을 해보시고 그분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하고 일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조건이다, 그러면 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곳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녀오신 분이나 현재 있는 분들과의 2차, 3차에 대한 검증 작업까지 한다면 더 좋겠죠. 확실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에이전트를 통하는 게 좋은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들 많이들 저한테도 물어보시는데, 오늘 이참에 한번 제가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지만 잘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정말 좋은 유학원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2년 동안 한국유학협회에서 일을 했기도 하고 이 업계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유학원은 저 개인적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죠. 이런 분들이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나쁘다기보다는 좋으냐, 내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유학원을 통하는 것이 좋은지 혼자 하는 것이 좋은지 제 생각 한번 나눠봅니다. 감사합니다.